여러분, 육아를 할 때 가장 힘든 시기가 언제인지 아세요? 바로 아이가 처음 집에 온 순간이에요. 가족이 늘어났다는 게 실감도 안 나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너무 낯설고 어색하거든요. 게다가 저는 새쌍둥이를 키우고 있었기 때문에 100일까지 제대로 잔 날이 거의 없어요. 새쌍둥이가 수유 패턴이 맞지 않아서 밤 12시에 한 명 수유를 하고 트름을 시키면 1시에 또 다른 아이가 깨요. 그 아이를 먹이고 재우면 마지막 한 명이 또 일어나요. 마지막 아이를 먹이고 나면 첫 번째 아이의 수유 시간이 또 돌아오죠. 근데 진짜 힘든 건 잠을 못 자는 것만은 아니었어요. 모든 게 처음이니까 아이가 울면 심장이 쿵쾅거리고 내가 뭘 잘못했지? 어떻게 해야 되지? 안아줘야 될까? 기다려야 될까? 재워야 할까? 확신 없이 그냥 그때그때 느낌대로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신생아 때부터 100일까지 아빠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와 저에게 도움됐던 부분들에 대해서 솔직하게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없는 분들은 영상 마지막으로 가시면 오늘의 핵심 내용과 제가 쓴 책 소개를 먼저 보실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울음의 대응. 방법보다 기준이 먼저입니다. 내가 아이를 돌보는 게 익숙지 않은 상황에서 아이가 울면 당황하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서 아내를 호출하거나 내가 아빠인데도 내 아이의 울음에 대해서 어떻게 해소해줘야 되는지에 대한 방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왜 아이가 우는지에 대한 기준을 꼭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 시기에 아이가 울 때에는 기본적으로 3가지 상황이 있어요. 첫 번째는 배고플 때, 두 번째는 졸릴 때, 세 번째는 기저귀가 불편할 때입니다. 물론 이 상황 말고도 그냥 이유 없이 울 때도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건 이 3가지예요. 이 3가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수유일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수유일지는 기본적으로 먹는 것과 자는 것, 그리고 배변 활동까지 다 기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수유일지를 보게 되면 내 아이가 언제 분유를 마셨는지, 언제 낮잠을 잤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신생아일수록 이 수유텀이 일정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되면 수유텀이 맞기 시작하면서 먹는 양도, 자는 시간도 비슷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수유일지를 먼저 확인해야 돼요. 엄마들 같은 경우에는 이 시간을 정말 빼곡하게 기록할 거예요. 내 아이가 얼마나 먹었는지, 얼마나 잤는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그걸 수시로 들여다봅니다. 그래서 아이가 울 때는 직감적으로 알 수 있어요. 지금은 배고픈 거구나, 졸린 거구나. 이 상황에 대해서 아이의 울음소리만 들어도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아빠들도 이 수유일지만 확인할 줄 알면 충분히 내 아이의 울음에 대해서 어떻게 달래줘야 될지 방법을 알 수 있어요. 아이가 운다고 안아서 달라는 게 정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이가 울고 있을 때 내가 패턴을 모른다면 수유일지를 확인해서 지금 먹여야 되는지 재워줘야 되는지에 대해서 먼저 확인해 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내가 퇴근하기 전에 집 앞에서 수유일지를 한번 확인해 보게 되면 내가 지금 집에 가서 뭘 해야 되는지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수유일지를 작성하고 보는 방법에 대해서는 꼭 숙지를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는 육아법에 관련된 거예요. 무지보다 얕은 지식이 더 위험하다는 거. 제가 새쌍둥이를 키워보니까 확실하게 알게 된 사실이 있어요. 같은 날 같은 배에서 나오고 같은 환경에서 자라도 아이들은 다 다릅니다. 아이들에게 맞는 육아법이 있고 각자에게 맞는 환경이 있더라고요. 그걸 아무리 부모가 인위적으로 바꾸려고 해도 태어난 기질과 성향은 쉽게 바뀌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육아법이 있고 돌보는 방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내 아이와 우리 가정의 환경에 맞지 않으면 그거는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더욱이 아빠들 같은 경우에는 아이와 많은 시간을 함께 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이의 성향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 기준을 엄마들이 잡는 편이긴 하죠. 그런데 누구나 내 아이에게는 좋은 걸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잖아요. 근데 그게 책에서, 유튜버에서 얘기하는 좋은 것들이라고 하더라도 내 아이와 우리 집 환경에 맞지 않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집에서 아이를 돌보고 있는 엄마가 내 아이에게 맞는 방식을 적용해 나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튜브 한 편 보고 육아서 한 권 읽었다고 이게 맞다라고 생각해서 바로 적용하는 게 가장 위험한 거예요. 엄마는 하루 종일 아이와 같이 있으면서 우리 아이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낸 거거든요. 그게 바로 엄마의 시스템입니다. 아빠가 해야 되는 건 그 시스템을 건드리는 게 아니라 그 시스템에 따라 실행해 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시스템을 바꾸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하물며 분유를 바꿀 때에도 점진적으로 바꿔야 되고 기저귀를 바꿀 때에도 순서가 있는데 아이를 돌보는 방법이 이게 더 좋은 방법이다라고 찾은 것을 바로 적용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바꾸고 싶은 게 있다면 대화를 하는 거예요. 잠자는 환경을 이렇게 바꿔보는 건 어떨까? 에 대한 부분도 아내에게 먼저 이야기를 해보고 내가 책에서 또는 내가 유튜브에서 이 방법을 보니까 아이가 잠을 잘 잔다더라. 그래서 우리 환경을 이렇게 바꿔보는 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아내와 먼저 이야기를 해보는 거예요. 이게 내 아이와 우리 집 환경에 맞는지에 대해서 아내와 대화를 해보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대화를 해보고 함께 결정을 하는 거죠. 좋죠. 세상에 좋은 육아법 많고 내 아이를 훌륭하게, 내 아이를 더욱더 건강하게 만드는 거 다 중요한데
무엇보다 엄마가 덜 힘들게 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육아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걸 함부로 바꾸기보다는 아내와 같이 이야기를 해보면서 바꿔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아기보다 아내를 더 신경 써야 됩니다. 100일 전까지는 외출도 자유롭지 않고 집으로 누군가를 초대하는 건 더 어렵습니다. 주변의 지인들도 아기가 있는 집에는 오지 않으려고 하죠. 아이가 감염이 될 수도 있고 아이의 건강상의 우려가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걸 돌려서 생각해보면 100일 전까지 엄마는 누구도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내는 임신하면서 10달 동안 아이를 품고 힘들게 출산 과정을 거쳤는데 그 이후에도 엄마라는 이름으로 아이를 계속 돌보고 있는 거예요. 물론 100일 전까지 아이의 건강도 중요하지만 아내도 꼭 신경을 써야 됩니다. 이 시기가 산후우울증이 가장 많이 걸리는 시기이기도 해요. 나라는 사람도 아직 불완전한데 한 아이를 돌봐야 된다는 심적 부담감이 큰 시기이거든요. 이때 아빠가 해줄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엄마를 과감하게 외출 보내는 거예요. 많은 시간이 아니더라도 잠깐 나가서 산책도 하고 차를 마실 수 있는 시간, 친구들을 잠깐 만날 수 있는 시간 정도 내가 아이를 돌보는 거예요. 물론 나 혼자 아이를 돌보는 게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아빠로서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혼자 돌보는 것이 도저히 안 된다면 아이가 낮잠 자는 시간을 통해서라도 아내가 잠시 나갈 수 있도록 시간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그 시간이 2시간이 됐건 반나절이 됐건 시간은 중요치 않습니다. 아내가 아이 없이 밖으로 나갔다 왔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아이와 잠시 떨어져 있다가 돌아온 아내는 이전보다 더 충전된 상태로 아이를 돌볼 수가 있습니다. 집안 분위기는 더 좋아지고 아이를 대하는 엄마의 마음도 더 상냥하게 바뀝니다. 이거를 챙겨줄 수 있는 건 오직 아빠밖에 없습니다.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아내는 10달 동안 아이를 품었고 출산을 하고 지금까지 아이를 돌보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시간을 메워줄 수 있는 것도 아빠인 나밖에 없다는 것을 꼭 명심하고 아내가 잠시 외출을 해서 기분을 전환할 수 있는 시간을 꼭 마련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아빠의 스케줄도 필요합니다. 이 시기만큼은 야근이나 회식은 최소화하고 취미활동이나 주말 약속도 최소화해야 됩니다. 오늘 이야기한 3가지를 정리하면서 저는 처음 아빠가 됐을 때 제 모습을 떠올려 봤어요. 아이의 울음 앞에서 흔들렸고 아내를 어떻게 도와줘야 될지 몰랐고 부부 사이에 괜한 거리감이 생겼던 그 시기 말이에요. 그때 누가 지금과 같은 이야기를 해줬더라면 훨씬 더 힘들게 신생아 시기를 보냈을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초보 아빠들을 위한 책을 집필했습니다. 바로 아빠 육아 서툴러도 괜찮합니다. 이 책은 아빠가 육아를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는지 헷갈릴 때, 엄마와 생각 차이로 부딪힐 때, 정보는 많은데 무엇부터 해야 될지 모를 때 이 책을 보시면 분명히 도움이 되실 거예요. 내 아이를 직접 돌보며 겪은 시행착오와 오늘의 이야기한 것들을 흐름대로 정리해놨어요. 초보 아빠가 흔들리지 않고 출발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이 영상과 책을 통해서 여러분의 육아가 조금 더 가벼워지길 바랍니다. 책이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설명란과 고정 댓글에 남겨두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고, 여러분은 신생아 시기 때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 언제였나요? 댓글로 함께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